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12일 밤 9시 36분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제대장병이 많습니다. 이 제대장병의 계급은 병장이 제일 많습니다. 제대장병들은 병장을 마지막 계급으로 달고 제대를 하는데, 이 병장이라는 이름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병들이 진급할 수 있는 최고위 계급이 병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병장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병장이 대장보다 못한 게 뭐냐,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또 사병들, 특히 신입 사병들 눈에는 저 대위나 뭐 소령 이런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병장이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내무반에서. 저도 공군 병장 출신입니다. 저는 김신조 부대가 내려오는 바람에 복무기간이 연장돼 가지고 3년 4개월 했는데 병장을 한 1년 7, 8개월 달고 있었습니다. 군번은 327550입니다. 공군 병장이라는 이름에 저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요사이 추미애 아들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공익 제보를 했던, 그때 당직 사병을 했던 현모 제대병장이 뉴스의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이 이 제대병장을 향해서 아주 총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총공세를 펴고 있어요. 추미애 아들 측 변호인은 이 병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2017년 6월 25일 그때 통화한 적이 없다. 아들하고 통화한 적이 없다. 다른 사람한테 들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이야기를 지어서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거짓말쟁이로 몰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대병장, 현 병장이 나와서 무슨 소리냐 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또 한 번 강조를 하고 이 검찰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그게 약간 혼란이 생긴 게, 제일 처음에는 저 기억이 잘 안 나서 6월 23일 당직을 쓴 걸로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다른 기록과 대조를 해보니까 6월 25일이더랍니다. 그래 검찰에 바로 연락해가지고 내가 잘못 이야기했다 해가지고 6월 25일로 고쳤다는 겁니다. 요걸 이용을 해가지고 아마 이 사람을, 현 병장을 거짓말쟁이로 모는 것이 아니냐 생각되는데, 지금 언론의 취재를 보면은 그래도 현 병장의 말이 맞다. 이 추미애 아들 측 변호인들이 말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언론은 오히려 변호인을 불신하고 이 병장 말을 신뢰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오늘 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나와가지고 현 병장을 공익 제보자가 아니라 마치 범죄자인 것처럼 몰아가면서 이 현 병장의 실명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자, 이래 되면은 아마 제대병장들의 느낌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정권이 나타나가지고 병장 한 사람을 이렇게 공격을 한다? 이거 동지의식을 느낄지 모릅니다. 저는 동지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니, 병장을 만만하게 보고 이렇게 한다? 과연 병장이 만만할까요? 그럼 이 병장과 현 병장이 가지고 있는 진실과 이 권력의 대결에서 누가 이길까요? 권력이 이기느냐, 진실이 이기느냐, 병장의 진실이 이기느냐, 아니면 장관의 권력이 이기느냐, 한번 귀추가 주목되는데, 이 병장들이 화가 나면은 골치 아픈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제대 병장들이 화가 난다는 것은 제대 장병들이 화가 난다는 것이죠. 제대 장병들이 아마 한 1000만 육박하지 않을까요? 아마 제 어림짐작으로는 한 6, 700만이 제대 병장일 것 같은데요. 이거 전략적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오늘 너무나 자극적인 이야기를 한 사람이 한 사람 등장을 했는데, 어떻게 이 국회의원이 이런 인권의식을 가지고 글을 썼는지, 황희라는 국회의원이 페이스북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을 공익 제보한 당시 당직 사병 현모 씨의 실명을 무단으로 공개했다가 비난 댓글이 쏟아지니까 슬며시 실명을 바꿨다고 합니다. 3시간 만에 항의 댓글이 400여 건이나 쇄도했다는군요. 페이스북에서 뭐라고 했느냐, 현 씨에 대해서 사건을 키워온 현, 그 다음에 실명을 다 밝히고 의 언행을 보면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 범죄자로 몰아서요? 아니, 이걸로 가지고 명예훼손 소송당하게 생겼습니다. 이 사람. 이 과정에 개입한 공범 세력을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공범도 있답니다. 산에서 놀던 철부지의 불장난으로 온 산을 태워 먹었다면서 이후 현병장은 잠수 타기를 시작했다. 이것도 사실과 달라요. 그러면서 현 제대병장 실명을 10여 차례나 적시를 했다,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티즌들이 그러면은 지금 언론이 실명을 감춰주고 있는 추미애 아들 실명도 한번 공개해보라,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도 계속 황 의원은 고집을 하다가 하도 많이 몰려오니까 슬그머니 내렸답니다. 황 의원은 허위사실로 국가를 이재경에 이르게 했다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사안으로 이미 확대되었다. 이게 거짓인지 아닌지 검찰 수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이 아닌 쪽으로 지금 기울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야당은 친문 성향 지지자들에게 공익 제보자에 대한 공격 개시 신호를 보낸 것이 아니야 라고 논평을 했습니다. 김은혜 대변인은 국민의힘 민주당 의원이 범죄자로 낙인 찍은 당직 사병은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고 누군가의 귀한 형제다. 자기들 편이 아니라는 이유로 27살 청년의 이름을 공개 재판에 회부하는 무도함은 어디서 배웠느냐. 페북을 지울 수는 있어도 진실은 지우지 못한다. 민주당은 추 장관을 얻고 국민은 잃게 될 것이다. 민주당이 이제는 공익제보 청년마저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 서씨의 엄마 권력이, 김도우 의원은 또 서씨의 엄마 권력이 카투사 예비역들의 용기마저 틀어막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병장은 일부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도망도 잠식도 하지 않는다고 반박을 하면서 검찰이든 법원이든 국회든 나라가 정인으로 부르면 지금과 같이 있는 사실 그대로를 증언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법무장관이 이러면 세상에 누가 감옥을 가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러니까 또 추미애 씨 아들 변호인은 친여 성향 방송과 인터뷰를 하면서 여당 대표는 국방장관보다 더 센 사람이기 때문에 국방부에 민원을 넣은 그것은 미담이라고 봐야 한다. 강압적으로 하지 않고 민원을 넣었으니까 미담으로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미담으로 봐야 된다고. 이게 전부 다 국민들을 화나게 하고 제대장병 골기하라고 지금 부추기고 있습니다. 제대장병 골기를 이 정권이 추미애 장관 쪽에서 선동하고 있습니다. 선동. 제대장병들이 골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 때문에 이 제대장병들이나 저 같은 사람까지도 과거에 군대 생활을 자꾸 되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군대 생활을 할 때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었느냐? 오늘 동아일보는 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추미애 아들 휴가 명령, 휴가 시작 다음 날에야 나와. 2차 병가 이어선 개인 휴가 사후 발부 군은 절차에 문제 없다. 하루 만에 또 논란. 아니, 휴가 허가가 시작되고 나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7년 6월 24일부터 6월 27일까지 서씨가 휴가 연가에 대한 휴가 명령이 25일, 그러니까 휴가가 24일부터 시작되는데 하루 늦게 나왔다는 겁니다. 요 휴가는 병가로 하려고 하다가 병가가 안 되니까
연차 휴가를 가지고 때운 건데 그마저 하루 늦게 나왔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휴가를 한 게 아니라 휴가를 먼저 하고 그것을 추인하는 명령서가 나왔다 이겁니다. 그럼 이게 정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이 당직사병이 제일 힘주어 주장하는 것은 자기가 당직을 하고 있다가 이 기록에 보니까 미복귀 상태다. 그 당시로는 탈영이었다. 그래서 전화를 했다. 집에서 받더라. 택시 타고 빨리 오라 그랬다. 근데 올 줄 알았더니 갑자기 상부에서 대위 간 사람 나오더니 그거 미복귀로 하지 말고 휴가로 처리하라 라고 했다. 는 정언이죠. 그러면 한순간은 탈영 상태가 존재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아마 중요할 겁니다. 탈영 상태가 존재했느냐 안 했느냐. 추미애 시청은 아니다. 상관 고위층으로 연결해가지고 그때 구두로 이미 휴가를 승인받았다. 다만 문서적 절차는 하루 늦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어쨌든 이 사안은 추미애 장관이 처음 이 사건이 났을 때 솔직하게 이야기했으면 하루로서 끝날 사건입니다. 근데 그것을 덮는 과정에서 계속 일이 꼬이기 시작하고 이 다른 청탁건까지 다 이렇게 노출되게 되었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 꼴입니다, 이게. 1972년 워터게이트 사건은 민주당 대선 사무소를 닉슨의 부하들이 도청 장치를 달라고 하다가 경찰에서 붙잡혔는데 닉슨이 그 지시를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수사를 방해하고 은폐하려고 하다가 더 사건이 커져버렸습니다. 은폐, 그 도청 장치 단 것보다도 그 은폐하는 책임을 지고 미국 대통령이 물러났다는 사실. 지금 이 사건을 두고 국방부와 검찰이 제대로 조사를 안 함으로써 이 모든 분노가 쌓여가지고 결국 문재인 정권 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오늘 이 한 국회의원이 공익 제보자를 범죄자로 몰물어서 성냥불을 꺼대었습니다. 인화물질에. 어떻게 될지 내일부터 한번 더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